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는 들소, 검은 꼬리누, 사바나 얼룩말, 코끼리 등 대형 포유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을 관광하던 당신이 한국말을 하는 사자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자는 무슨 말을 할까요? 친구야, 반갑다. 이곳은 약육 강식의 세계야. 총이 없다면 위험할 수 있어. 뭐 나야 사자니까 약육 강식의 세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익숙한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더라도 사자의 말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사자와 우리는 개인의 경험도 주어진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공통 분모이기 때문입니다. 세렝게티의 사자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사자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매일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이야기만 늘어놓는 부장님 사자, 10년째 경기가 안 좋다는 슈퍼가게 아주머니 사자, 우리 주변의 많은 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한 현재의 너와 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지식, 다른 말로 교양이 필요합니다. 이 최소한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매우 독특한 세계임을 깨닫게 하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까지의 인류가 살아왔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삶과는 다른 세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모습과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죠. 책에서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생산수단과 공급 과잉이죠. 원시시대부터 근대까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층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 계급 구조와 이러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근대시대부터 현대까지는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특성인 공급 과잉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본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자유주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넓고 얕게 소개하는 책,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라는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경제체제입니다. 초기의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죠. 초기의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특성상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많았고, 그 결과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였고, 세금이나 규제, 정부 주도 산업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고, 더 심한 공황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의 자본주의 형태인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경제체제로 정부의 규제나 세금이 적은 대신 복지 정책도 적은 편입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불과 20-30년 전에 시작된 경제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왕과 영주가 토지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였고, 평민과 노예는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일부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왕의 권위는 종교의 성직자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인 평민과 노예는 이를 당연히 받아들였죠. 이런 사회구조는 매우 안정되어 있어서 중세시대는 1000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서 견고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역이 발달하며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이 등장하였고, 18세기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합니다. 물을 끓여서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증기기관은 공장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공장의 주인은 이로 인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본가 공장이라는 새로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층, 부르주아 계층이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나라에 왕이 둘일 수 없듯이 한 시대의 두 개의 권력은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지배계층인 왕과 영주는 부르주아 계층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산업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층은 지배 계층으로부터 자유를 원했습니다. 기존의 지배 계층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왕의 통치 권한을 정당화하는 신을 대처할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부르주아는 이성을 내세워 신을 대처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주 전체의 작동 원리는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은 중력이며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이 중력으로 인함이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세계는 비경험적 주장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 또한 부르주아 계층은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가 자신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회 계약서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두 권력은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신권력인 부르주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왕이라는 존재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였던 사건이었죠. 근대 시대에 들어서는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이 공장과 자본으로 대체되었고 지배계층도 왕과 영주에서 부르주아로 바뀌게 됩니다. 부르주아가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었고 프롤레티아라는 노동자들은 피지배계층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주어졌으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티아는 여전히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생활할 수 있었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수단과 지배계층이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과거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죠.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구두 공장 주인인 B는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죠. B는 공급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두 번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세 번째, 가격을 인하한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공장의 유지비는 계속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B는 두 번째 방법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은 인도로, 스페인은 남미로,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을 식민지로 만들어 자국에서 만든 생산품을 강제로 판매했죠. 식민지를 확보한 강대국들은 공급 과잉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독일은 계속된 내전으로 산업화가 늦어지면서 뒤늦게야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차지할 만한 식민지가 없는 것을 알고 기회를 엿보았죠. 그러던 중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러시아 지역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죠.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1차 세계대전 이후는 2부 영상으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공유,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